네, 케이스 2 낭떠러지의 상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물체를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물체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자, A가 2kg이고요. 이제 B는 이제 3kg이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제 B가 이제 수직 항력을 받는데, 땅으로부터 수직 항력을 위로 이렇게 받는데,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 중력 30N하고 수직 항력이 이제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B는 위아래로 움직이진 않죠. 그래서 당연히 이건 따지지 않고요. 자, 1번. 두물체 작용하는 총 알짜힘이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봤네요. 네. 총 알짜힘은 A가 받는 20N 이거 하나밖에 없죠. 전체 외력은 이제 이게밖에 없어요. 20인 거예요. 20. 그 다음에 2번. AB의 가속도는 가속도 형광펜으로 줄치시고, 예. 자, 가속도라고 물어보면 두 물체를 뭘로 본다고 했죠? 하나의 물체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5kg. 자, 이때 외력으로 작용하는 힘은 20N. 요 중력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가속도는 4m/s제곱. 자, 그 다음에 3번 알짜힘은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럼 알짜힘은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F equal MA에 의해서 A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4 해서 8N 이렇게 되고요. B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4 해서 12N이다.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제 외력이 20N 하나밖에 없으니까 알짜힘은 3대2로 나눠 가지니까 3대2면은 12N, 그 다음에 이제 8N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실이 A를 당기는 힘은 얼마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줄쳐볼까요? 실이 A를 당기는 힘, 형광펜으로. 자, 이건 뭡니까? 내력이죠, 내력. 내력. 두 물체 사이에서만 작용하는 힘이에요. 내력을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A에 대해서만 운동방정식을 세워보시면 돼요. A는 20 있고 장력 T 있고 그죠? 그러면 20 마이너스 T 이퀄 MA 해서 T는 A가 4니까 그죠? 넘겨주면은 12N 이렇게 플러스 4를 갖죠. 이 플러스 4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일단은 이제 X축은요, 얘가 진행하는 이 방향을 X축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건 플러스 20이고 얘는 마이너스 T로 잡았는데, 여기 이제 최종 플러스가 나왔다는 것은 장력이 이 플러스 X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잡아준 이 마이너스라는 요게 옳은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5번. 실이 B를 당기는 힘에는 누가 더 큰가요? 라고 물어봤네요. 역시나 내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B에 대해서 식을 세워주시면 돼요. B는 장력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 T 이코르 M A 해서 T는 플러스 12N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플러스도 마찬가지죠. 장력을 플러스 X 방향으로 잡았는데 그게 옳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자, 요런 게 이제 낭떠러지 상황 문제였어요.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케이스 3 도로의 상황. 도로의 상황입니다. 이제 1번. 자,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번. 총 알짜힘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있고 A가 2kg, B가 3kg. 자, 여기 중력이 30N이 있고요. 여기 중력이 20N이 있고. 그 다음에 내력도 있긴 있는데 여기서 내력은 이제 외력 계산할 때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용하는 총 알짜힘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으면
이제 20N, 30N 이거 두 개 가지고 대답하시면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두 개 더해서 50이다라고 계산하시면 이건 틀린 거고요. 왜냐면은 지금 얘네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그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요. 그럼 이 반시계 방향 쪽을 이쪽을 이제 x축으로 잡으면 중력은 플러스 30이지만 그 다음에 요 중력은 마이너스 20이 되기 때문에 R자임은 사실은 10N입니다. 10N.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물체 두 개를요 지금 이렇게 축 처져 있는데 위로 이렇게 들어 올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20N 2kg 그다음 여기 그다음에 3kg 이렇게. 그러면 이쪽으로 중력이 30N 작용하는 거고 이쪽에 중력이 20N이 작용하는 거니까 R자임은 50이 아니죠. 10이죠. 10. 예, 방향이 반대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요거 이제 개념적으로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2번. AB의 가속도는 얼마예요? 자, 가속도는 형광펜으로 주십시오. 형광펜. 네. 자, 가속도라고 물어봤으면, 질문이 가속도면 일체계로 본다 그랬죠. 그죠? 일체계로 보시면 돼요. 5kg.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는 30의 중력이 있고, 이쪽은 20의 중력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R자임은 5kg 곱하기 10N 해서요. 2m/s 제곱이 R자 가속도가 됩니다. 이게 가속도고. 3번 R자임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3대 2로 분배된다 그랬죠. 그죠? 그 R자임이 10이니까 6N, 4N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4번 실이 A를 당기는 힘은 어떻게 됩니까? 실이 A를 당기는 힘은 운동방이 세어보면 플러스 T 더하기 마이너스 20 이코르 MA 해서 T는 플러스 24. 여기 플러스는 내가 플러스라고 플러스 X 방향으로 잡아줬는데 그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실이 B를 당기는 힘은 얼마예요? 그러면 장력은 계산하시면 똑같이 운동 방식 세우시면 24N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뭐 반대 방향 마이너스 25라고 나오겠네요. 운동을 방해하니까 24. 자, 그럼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뭔 것 같아요? 연결된 두 물체에서 이때 양쪽에 작용하는 장력은요. 크기가 같다라는 거. 이건 반드시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4번이나 5번은요. 굳이 두 번 계산할 필요 없어요. 4번, 5번은 결국 같은 답이기 때문에 한 번만 계산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제 2번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기억, 가에서 총 R자임은 얼마예요? 지금 가는 정지에 있죠. 정지에 있으니까 R자임은 0이에요. 그죠? 네. R자임은 0이고 그 다음에 2번 가에서 A의 속력은 얼마인가요? 네, 뭐 당연히 0이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가에서 A를 살짝 툭 쳤더니만 A가 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때 나에서 총 R자임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가 그림에서 살짝 손으로 툭 친 게 이제 나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죠? 네. 자, 그래도 어차피 R자임은 0이에요. 그죠? 네. 대신에 이제 R자임이 0인 상태에서 운동하니까 등속 운동을 하겠네요. 그죠? 그 다음 4번 나에서 B의 속도 변화는 있나요? 없죠. 등속이니까 없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런 게 이제 연결된 두 물체와 관련된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탄성력하고 마찰력까지 해서 이제 요 단원을 맞춰보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가지 힘 2. 자, 1번. 자, 접촉력 중에서 탄성력. 1번 상황. 자연의 길이에서 용철을 당기거나 압축시키는 그림이 나오면 이제 탄성력인데, 자연의 길이는 이제 공장에서 실제로 이제 용철이 이렇게 처음에 나오면은 이게 딱 이제 원래 나오던 그 공장에서 출하됐을 때 여기 길이가 있어요. 이 길이를 자연의 길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이렇게 당겼다. 이렇게 당겼다.
그러면 이제 탄성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공식은 뭐냐? 공식은 F는 늘어난 길이에 의존한다라는 게 용철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용철은 이게 조금 늘어났을 때는 탄성력이 별로 안 큰데요. 이게 많이 늘어나면 이게 되게 좀 탄성력이 큰 거가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1차 함수 형태로 쓰면요. 탄성력은 늘어난 길이에 대해서 이렇게 비례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때 x는 늘어난 길이다 라고도 하고요. 또는 뭐 압축된 길이다 라고도 합니다. 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f가 x에 비례하니까 이거는 사실은 수학에서 보면 1차 함수고요. 1차 함수이기 때문에 y equal ax 형태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때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수학에서는 네, 기울기라고 하고 물리에서는 비례상수라고 합니다. 자, 비례상수는 뭘 쓰냐? k라고 쓰고요. 이거를 뭐라고 약속하냐면 용철 개수 또는 탄성 개수 또는 용철 상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f는 kx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탄성력 공식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x는 늘어난 길이만 따지는 게 아니라 압축된 길이도 똑같이 따집니다. 자, 3번 크기와 방향. 그 그림 보시면은 지금 철수하고 민수하고 양쪽으로 똑같이 힘을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용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철수가 이쪽으로 힘을 준다고 합시다. 철수가 용철에게 힘을 주고, 그 다음에 똑같이 민수가 용철에게 힘을 준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아까 실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용철도 마찬가지로 항상 요 힘이요 이제 똑같이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네, 용철이 철수를 당기는 힘도 있고, 그 다음에 용철이 민수를 당기는 힘도 있고 그래요.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이게 항상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실에서 했던 것처럼 실은 양쪽에서 장력이 똑같이 작용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용철도 양쪽에 똑같은 힘이 예, 자기 쪽으로 당기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력하고 용철이 같은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게 다 이퀄이니까 얘들도 당연히 이퀄이겠죠. 그죠? 어쨌든 그래서 요 그림은요 용철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려놓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탄성력에 해당하는 거는요 용수철이 주어로 있는 요 힘이요 요게 이제 탄성력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탄성력은 아니에요. 그냥 뭐라고 부르냐? 탄성력의 반작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요게 탄성력이고 요것도 탄성력이고. 자, 4번 정리. A. 양쪽으로 10N씩 당길 때 탄성력은 얼마예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탄성력이 이제 여기 10N, 10N이 있을 때 탄성력이 얼마예요?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때는 20이다 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10이다 라고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원래 탄성력의 정의가 뭐예요? 용수철이 어떤 물체나 사람을 당기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10이고 얘가 10이면 그냥 요게 탄성력이에요. 요게 탄성력이니까 그냥 탄성력은 10N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데, 굳이 얘를 두 개 합쳐서 20이 작용하네요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오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리학자들이 처음에 만든 개념 만들 때 했던 약속들이기 때문에 따라와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탄성력은 용철이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러면 용철이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이 얼마냐? 10이다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B. 탄성력은 물체가 용철에게 가한 힘이 아니라 용철이 물체에게 가한 힘이다. 거기다가 용철이 물체에게 가한 힘이다. 거기다 붙여놓으시고 용수철이 거기다가 특별히 주어라고 좀 적어주세요. 주어.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철수가 용철을 당기는 힘은 탄성력이 아니에요. 무조건 용수철이 물체를 당겨야 됩니다. C. 용철은 양 끝에 항상 동일한 크기의 힘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0N이면 여기도 똑같이 10N이 작용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D. 장력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접촉력 중에서 마찰력에 대해서 또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짐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민다고 합시다. 자, 처음에 철수가 외력 이스터널 폴스가 철수가 이제 1N의 힘을 줬는데요. 얘가 안 움직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1N의 힘을 줬는데 안 움직인다는 것은 당연히 바닥에서 뭔가 버티는 힘이 있을 거 아니냐라는 거죠. 우린 얘를 마찰력이라고 하고 얘가 이제 힘의 평형이 있기 때문에 마찰력은 1이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철수가 2N의 힘을 줬는데 이번에도 안 움직였다고 합시다. 안 움직였다는 것은 힘의 평형이고 그 말은 마찰력이 이만큼 작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요. 외력을 아무리 많이 줘도 물체가 계속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이렇게 반복되고요. 이때 요 마찰력을 우리는 이제 정지 마찰력, 영어로는 스태틱 마찰력, FS라고 쓰고요. 이 정지 마찰력은 외력하고 정확하게 정비례해서 증가합니다. 여기 이제 45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실험을 해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특정 한계를 넘어서면요. 그때부터는 얘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 한계를 정지 마찰력의 최대치, 맥스라고 씁니다. 맥스. FS 맥시멈이라고 쓰고요. 이걸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운동 마찰력, 키네틱 마찰력으로 바뀝니다. 키네틱. 운동 마찰력으로 바뀌죠. 키네틱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고 키네틱 마찰력은 키네틱 프릭션 이렇게 쓰고요. 어쨌든 운동 마찰력이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경험에서 아시겠지만은 이게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은 되게 잘 밀려요. 즉 운동 마찰력은 굉장히 값이 좀 작습니다. 요렇게 나오는 강의를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그 마찰력 그래프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 크기는 운동 마찰력, 키네틱 마찰력이다. 요게 이제 운동 마찰력, 전체 마찰력 그래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만약에 요 점이 이제 10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운동 마찰력은 10이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때 뭐라고 하냐면은 16선의 외력이 작용할 때 물체는 밀릴랑 말랑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표현 좀 알고 계세요. 밀릴랑 말랑한다. 그래서 요 표현이 나오면 이제 최대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10보다 약간의 힘을 주면 얘는 밀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물론 이제 실제로 이제 국가고시에서 밀릴랑 말랑 이런 뭐 이상한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 이건 뭐 구어체죠. 문어체로는 뭐 밀리기 직전이다. 또는 뭐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자, 여기서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이런 질문 참 많이 받는데요. 선생님, 이 경우에는 정지 마찰력의 크기가 얼마인가요? 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철수의 외력이 10N일 때 얘가 안 움직였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거보다 이제 조금 더 힘을 조금 더 주면 얘가 밀린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은 대관절 얼마의 힘을 주면 얘가 이제 밀리기 시작하는 거냐? 이게 좀 애매한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N의 힘을 줬는데 얘가 일단 안 밀렸으면 그러면 10이 최대 정지 마찰력이 맞아요. 맞고요. 이 상황에서 얼마의 힘을 줘야 밀립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때 외력은 10.0000000000 요거보다 뭐 약간 큰 정도 00000000 뭐 한도 끝도 없이 가는데 어쨌든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10보다 아주 무한히 조금 더 크면은 얘가 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최대 정지 마찰력이 10N일 때 얼마의 힘을 주면 밀립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답은 10.0000000000 계속 가야 됩니다. 00000001인데 이건 어차피 수학에서 쓰는 극한의 개념으로 따지면 이건 그냥 10N인 거죠.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9.9999999 계속 이렇게 갈 때 얘는 뭐랑 같아요? 10하고 같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이 10이면 얘가 움직이게 하려면은 가해야 되는 힘은 10보다 약간 큰 힘인데 이거를 수학에서는 그냥 10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잘 들으세요. 최대 정지 마찰력이 10일 때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그때 외력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역시나 10N이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돼요. 이게 항상 이제 마찰력 공부할 때마다 조금 이제 헷갈리는 부분인데 극한 개념에 의해서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10이라고 대답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 잘 들으세요. 최대 정지 마찰력이 작용한다. 최대 정지 마찰력이 작용한다. 이 말 하고요. 물체가 밀릴랑 말랑 이 말은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밀리기 직전이다. 이 말도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한편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말도 같은 말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잘 들으세요. 평가원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얘네들은 잘 안 나옵니다. 얘는 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오고요. 뭐라고 내냐면 10N의 힘을 주면 밀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또는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을 줍니다. 그 말은 뭐냐? 최대 정지 마찰력이 10N이다 이 말인 거예요. 네, 반드시 좀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운동 마찰력. 자, 운동 마찰력은 얼마예요? 네, 운동 마찰력은 네, 기본적으로 수직 항력에 비례한다라는 걸 알아냈어요. 어, 그래서 얘도 이제 표현의 1차 함수니까 y equal ax라는 형태로 써줍니다. 이때 괄호 안에 들어갈 것은 수학에서는 기울기라고 하고 물리에서는 비례상수라고 하고요. 비례상수를 뭘 쓰느냐? 뮤라고 쓰고요. 이거를 네, 마찰계수다라고 불러요. 마찰계수 또는 마찰상수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움직일 때 상황이기 때문에 K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운동마찰계수다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지마찰력. 정지마찰력은 공식이 없어요. 별표 쳐놓으시고 별표 5개만 쳐놓으세요. 자, 우리 앞 시간에 얘기했던 장력, 수직, 강력 공식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돼요? 운동 방식 세워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수직 강력이나 장력을 구하시오라고 물어봤는데 얘가 정지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운동 방정식은 서메이션 F 이퀄 빵 쓰시면 되고 만약에 가속하고 있으면 서메이션 F 이퀄 MA라고 쓰시면 돼요. 그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지 마찰력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뭐 정지 있다는 얘기인데 그때 정지 마찰력 계산하시오라고 하면 무조건 서메이션 F 이퀄 0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기억해 두세요. 서메이션 F 이퀄 0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운동 방정식 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최대 정지 마찰력. 자, 뭐 이게 좀 운이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최대 정지 마찰력은 다행히도 네, 공식이 있어요. 뭐냐? 최대 정지 마찰력 자체가요. Fs 맥시멈이 수직 항력에 의존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대 정지 마찰력은 1차 함수 형태로 네, μn 이렇게 쓰고요. 이때 μ는 s라고 붙여줍니다. 그럼 여기서 또 많이 또 헷갈리는 게 μs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전부 다 최대 정지 마찰 계수요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틀렸고요. 최대 정지 마찰 계수란 말 자체가 없습니다. 뭐냐? 정지 마찰 계수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걸 강조를 하냐면 이걸 최대 정지 마찰 계수라고 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정지 마찰력은 보세요. 운동 마찰력은 운동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이고 최대 정지 마찰력은 최대 정지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이면 당연히 정지 마찰력도 정지 마찰력은 정지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 이렇겠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이런 거 없어요. 왜 자꾸 이렇게 잘못 생각하느냐? 이거를 최대 정지 마찰 계수라고 알고 있으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얘는 그냥 정지 마찰 계수예요. 정지 마찰 계수.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마찰력은 세 가지가 종류가 있고요. 하나는 운동 마찰력, 하나는 정지 마찰력, 하나는 최대 정지 마찰력이 있고요. 운동 마찰력 공식 있죠? 최대 정지 마찰력 공식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이름은 정지 마찰 계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정지 마찰력은요, 공식이 없어요. 그래서 평가원에서 정지 마찰력을 구하시오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구하면 돼요? 네, 운동 방정식 세워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5번 마찰력의 방향, 운동 방정식에 대해서 의해서 구해보자 라고 되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합시다. 네, 이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 풀어봤습니다. 네,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대표 예제가 유형별 연습 문제가 네, 쫙 나와 있죠. 네, 요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드릴 테니까 그 1번 문제 있죠? 네, 한번 그 정지 버튼 눌러서 한번 풀어보세요.
네. 1번 문제. 유형별 문제 2회. 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자,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2kg, 3kg의 물체가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줄로 연결되어 있다. 줄로 연결되어 있다. 장력이 있다는 얘기죠. 쓰시고. 10N의 힘으로 수평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있고. 자, 이때 장력은 얼마냐? 자, 보세요. 질문이. 자, 상황은. 이 체계입니다. 이 체계. 그 다음에 질문은 내력입니다. 내력. 그 다음에 네, 관련 공식은 공식 있나요? 공식 없어요. 그죠? 네, 어떻게 풀어야 돼요?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죠? 네, 운동 방식 한번 세워봅시다. 자, 2kg A, 3kg B, 그 다음에 10N. 자, 그러면 A부터 식을 한번 세웁시다. A는 장력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을 플러스 X 방향으로 잡으면 장력 이코로 MA 쓰시면 되고, 각도는 플러스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B. 자, B는요. 네, 10N 있고 장력 왼쪽으로 있죠? 그래서 플러스 10 더하기 마이너스 T 이콜 3A. 3A. 자, 이원 연립 방정식이죠? 그래서 이걸 푸시면은 장력, 그 다음에 가속도, 뭐 블라블라 다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푸는 거는 사실은 좀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는 뭐 전형적으로 보통 물리책엔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풀지 마시고요. 아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풀어보세요. 지금 비록 질문이 장력이긴 하지만 가속도를 일단 먼저 구해보세요. 가속도는 일체계로 치환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5kg에 10N이니까 2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바로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장력은 얼마예요? 라고 물었는데 어차피 장력은 이제 A가 받는 장력, B가 받는 장력이 똑같으니까요. 그냥 A가 받는 장력을 먼저 써버리세요. 왜냐면 A는 외력이라고 해봐야 A 입장에서는 힘이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B는 지금 힘이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게 더 편리하냐? A가 편리하죠. 힘의 개수가 작으니까. 그래서 A에 대해서 운동 방식 세우세요. T 이퀄 MA라고 하면은 4N이다. 바로 나오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 물리 교재나 아니면 뭐 물리 원투 이런 고등학교 교재를 보시면은 뭐 이렇게 풀어라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이제 가속도 구한 다음에 이렇게 푸는 게 사실 제일 파워풀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거는 창민스 메소드. 저는 뭐 이렇게조차 풀지 않습니다. 이렇게조차도 풀지 않습니다. 어떻게 푸느냐? 이게 제일 쉬운데요. 이 체계잖아요. 이 체계면은 개별적으로 F 이퀄 M, 개별적으로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A 라고 했을 때 가속도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걸리는 힘은 M에 비례하죠. 그래서 지금 외력이 10N인데 지금 얘가 질량이 2kg, 3kg니까 얘는 이제 알짜힘이 4N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알짜힘이 6N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A가 받는 알짜힘이 4N인데 근데 A가 받는 힘은 뭐밖에 없어요? 장력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장력은 얼마이겠어요? T여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T가 4N이다 라고 쳤습니다. 저는 이게 더 빠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잠깐 드리기죠. 30초 정도.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질량이 각각 M1, M2인 두 물체 A, B가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도로와 줄로 연결되어 있다. 자, 줄로 연결되어 있다. 줄 주시고 장력이라고 쓰시고. 자, 지면으로부터 높이 H인 곳에 물체의 B를 잡고 있다가 가만히 놓았더니 직선 운동을 했다. 자, 가만히 놓았다. 줄 치시고 초속도가 0이다. 자, B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걸린 시간은 자, 시간 줄 치시고.
자, 얘가 등가속도 운동하죠. 그래서 당연히 등가속도 공식을 쓰는 문제예요. 그죠? 자, 등가속도 공식 다시 한번 써볼까요?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 이렇게 돼요. 자, 1번 언제 씁니까? T. 2번은 ST. 3번은 S가 주어졌을 때. 자, 지금 걸린 시간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이제 1번 아니면 2번 쓰셔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주어졌냐면 이동거리가 S다, H다라고 주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쓰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초속도는 없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T는 루트 A분의 2S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요거 되게 자주 나오니까 외워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럼 이제 뭐만 찾으면 돼요? 가속도만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일체계로 치환하면 되죠. 얘가 지금 낭떠러지 상황이니까 일체계로 치환하면 M1 더하기 M2가 총 질량이면서 전체 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M2G 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가속도가 이거니까 그러므로 최종 걸린 시간은 루트 이거분의 그 다음에 2H가 최종 답이에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나요? 아, 잠깐만요. 지금 여기서 마찰력이 있네요. 그죠? 마찰력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뮤 M1G까지 같이 계산을 해야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마찰력까지 있으니까 1번 되겠네요. 1번. 네, 답은 1번인 거 같네요. 네, 1번인 것 같아요. 뒤에 해설하고 정답 다 있으니까 네, 강의 끝나고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시간 잠깐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자, 질량이 각각 2kg, 3kg인 두 물체가 있다. 가속도와 장력은 어떻게 되나요? 네, 자, 장력은 바로 구할 수 있죠. 네, 총 질량 2kg, 3kg. 그 다음에 전체 외력은 30N에서 20N. 절대 더하면 안 되죠. 이건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5분의 10 해서 2. 그다음 장력이 얼마예요? 라고 했으니까 두 물체 중에 아무거나 하나 잡아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A가 2kg고 도로에 있고 그 다음에 B가 3kg고. 보통 보면 뒤에 있는 물체가 운동 방정식이 좀 간단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A에 대해서 한번 식을 세워봅시다. 자, B가 무거우니까 전체적으로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그죠? 이쪽을 플러스 X로 잡아주면 돼요. 그럼 A는 이제 이 위쪽이 플러스 X 방향인 거죠. 자, 그럼 A에 대해서 운동 방향 세워봅시다. A는 이제 장력 있지요? 그 다음에 중력이 방해하죠? 이퀄 MA. 이렇게. 그러므로 장력은 24N이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하고 24니까 네, 답은 2번.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빗면 상황. 빗면 상황은 안 했는데 한번 해봅시다. 각이 30도인 빗면에서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10m 이동할 때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되냐?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T는 루트 A분의 2S. 자, 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빗면 상황에서 각도는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요거 이제 간단하게 힘의 분해를 한번 해보면 되는데요. 이게 세타죠. 물체가 여기 놓여 있습니다. 그럼 얘가 받는 힘은 이제 중력 있죠? 중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직 강력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때 이제 수직 강력이 얼마고, 그 다음에 미끄러지는 각도가 얼마냐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바로 좀, 분석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이제 수직 강력하고 mg가 180도가 아니라, 뭐 한 150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통 2차원 문제다라고 불러요. 이런 식으로 된 거. 그러니까 힘 두 개가 나란하거나 반대 방향이면 1차원 문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된 경우는 2차원 문제다라고 그래요. 네. 사실은 이제 얘도 1차원 문제죠. 1차원 문제. 힘이 나란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나란하지 않아서 2차원 문제라고 합니다. 자, 2차원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정석이냐? 이거는 뭐 너무나 기본적인 건데요. X축, Y축을 잡아준 다음에 벡터를 나눠주면 돼요. 힘을 성분별로 분해를 하면 돼요. 아까 이제 그 성분별로 분석하는 거 아까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앞에 잠깐 펴 보실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5장 페이지로 따지면 10페이지 정도 앞에 보시면 7 힘의 분해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벡터 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요렇게 해서요. 요걸 y축으로 하나 잡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이거를 x축으로 하나 잡아주세요. 자, 이때 수직 항력은 y축에 나란하죠. 그럼 얘는 이제 분해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 중력은요. 나란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이제 분해할 건덕지가 있어요. 분해는 어떻게 하느냐? 잘 들으세요. x축과 y축을 포함하는 네모를 그린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거 기가 막힌 팁입니다. 자, 분해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x축과 y축을 포함하는 네모를 그린다. 그렇죠? 그 다음에 x축으로 화살표를 긋는다. 자, 다시요. 시작. x축으로 화살표를 긋는다. 그 다음에 y축으로 화살표를 긋는다. 해보세요. 시작. y축으로 화살표를 긋는다. 자, 지금 이게 세타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직각이니까 이거는 90 세타. 그 다음에 이게 세타. 그죠? 이게 세타죠. 또는 이제 이게 세타입니다. 그럼 요게 이제 직각삼각형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요 크기는 이제 mg거든요. mg라는 힘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 써도 되냐면 mg 코사인 세타라고 써도 돼요. 이게 힘의 분해고요. 그 다음에 마주보는 이 변은 mg 사인 세타죠. mg 사인 세타. 그래서 요 녀석은 mg 사인 세타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게 뭐냐? 빗면에서 놓인 물체가 받는 힘을 중력을 분해를 한 겁니다. 자, 분해가 다 끝났죠? 그러면 원래 벡터는 지워버리세요. 헷갈리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빗면에 놓여있는 물체는요. 요 y축 방향으로 mg 코사인, x축 방향으로 mg 사인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x축하고 y축 방향으로 힘이 뭐가 있냐면 x축으로는 mg 사인이 있고요. y축으로는 수직 항력하고 mg 코사인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방향이 반대입니다. 더더군다나 얘는요. 이렇게 x축 방향으로는 운동하지만 y축 방향으로는 사실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말이 좀 헷갈리는데요. 우리가 y축을 이렇게 정해줬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y축이 넘어가 있어서 좀 헷갈리긴 한데 우리 시선도 같이 약간 왼쪽으로 한번 기울였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관찰해 봅시다. 이게 y축이고 이게 x축이에요. 얘는 y축으로 운동하나요? 운동하지 않습니다. 그죠? x축으로만 운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y축으로는 알짜 힘이 없어요. 힘의 평형이 있죠. 즉 y축 방향에 대해서 수직 항력은 뭐라고 쓰냐? mg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러면 y축 방향으로는 힘 두 개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서로 상쇄가 된다는 거죠. 그럼 남아있는 알짜 힘은 뭐만 남나요? mg 사인 얘 하나만 남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야 될 거 뭐냐면 빗면에 놓여있는 물체는요. 수직 방향으로는 수직 항력 mg 코사인 두 개가 있고 이때 수직 항력은 mg 코사인하고 같습니다. 외워두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결국 남는 것은 x축 방향으로 mg 사인만 남는다는 겁니다.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네, 지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빗면에 물체가 놓여있죠? 자, 수직 항력하고 mg 코사인은 서로 상쇄되니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알짜 힘은 mg 사인 세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이퀄 ma라고 하면 질량이 없어지니까 알짜 가속도는 얼마예요? g 사인 세타죠?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뭐냐? g 사인 세타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s s는 10m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량이 각각 2kg, 3kg인 나무 토막 A, B를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실로 연결한 후에 200N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 가속도는 얼마냐라고 물어봤네요. A의 가속도는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굳이 A의 가속도는 얼마냐라고 질문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A나 B나 어차피 둘 다 가속도가 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원래 이 문제는요. 그냥 개의 가속도가 얼마냐라고 묻는 문제다. 자, 그러면 몇 체계로 두고 풀라고 했습니까? 1체계로 두고 풀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전체 총 5kg가 되고요. 당연히 이제 지구 중력 50N은 자동으로 따라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0N이 또 이렇게 있겠네요. 자, 그러므로 기억 가속도는요 50분의 다시
5분의, 자, 200에서 50 빼면은 150이죠, 그죠? 그래서 30 미터 파워 세컨드 제곱이다. 네,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자, B가 A를 당기는 힘. B가 A를 당기는 힘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사실은 잘못됐습니다. 왜냐면은 B가 A를 당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B가 A한테 접속해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죠? 다만 이제 실로 연결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실이 A를 당기는 힘이 얼마냐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종종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평가원 문제에서는 국가고시에서는 이런 문제를 본 적이 없는데 뭐 혹시나 다음에 이 문제를 접하면 아, 장력을 물어보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장력이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질문이 외력이에요, 내력이에요? 내력입니다. 내력. 그죠?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푸는 게 맞아요? 네, 물체별로 운동 방정식을 세워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A 있고 여기 B 있는데 이게 A이고 이게 B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200N이에요. 자, 그러면 A에 대해서 식을 세워보면 A는 200N 받고 중력 20N 받고 그 다음에 장력도 받죠. 그죠? 그래서 200 그 다음에 빼기 20 빼기 T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코르 MA A는 30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력을 구해주시면 돼요. 근데 어때요? 힘이 너무 많지 않나요? 힘이 3개나 있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요. 뒷물체에 대해서 식을 세우는 게 사실은 되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뒷물체 보시면은 30N 받고 있고 장력 받고 있잖아요. 이거 2개밖에 없죠. 그래서 B에 대해서 식을 세우면 T 30 이퀄 M A 해서 T는 120이다. 이렇게 구하는 게 사실은 더 빠릅니다. 자, 디귿 알짜임은 얼마인가요? B 알짜임. 네, B 알짜임은 MA죠, MA. MA 해서 90이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네, 가속 상태에 관한 문제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 7, 8번은 네, 평형 상태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자, 6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저울 위에 올려놓은 질량 80kg의 쌀가마니를 줄로 묶어, 자, 줄로 묶어 줄 치시고 장력 T라고 써두시고. 자, 도로에 연결한 후에 질량이 60kg인 철수가 쌀가마니에 연결된 줄에 두 발이 땅에서 떨어진 채, 자, 떨어진 채 줄 치시고 장력이 0이다. 자, 아니, 수직 강력이 0이다. 예. 자, 수직 강력은요, 면에 붙어 있으면 무조건 작용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땅에 떨어져 있으니까, 뭐, 딱히 힘이, 수직 강력은 없어요. 그 다음에 가만히 매달려 있다. 매달려 있다. 형어펜으로 줄 좀 쳐보세요. 형어펜. 매달려 있다. 뭔 것 같아요? 힘의 평형이다라는 거죠. 자, 이런 문제는 반드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운동 방정식, 서메이션 F는 0이다. 이걸로 풀어야 됩니다. 자, 기억. 철수에게 작용하는 합력은 0이다. 예, 당연하죠. 이건 의외로 되게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줄이 쌀가마니를 당기는 장력은 얼마인가요? 장력 형펜. 질문이 내력이죠. 그러면 일체계로 풀지 말고요. 물체별로 따로따로 식을 세우시면 돼요. 자, 철수 이렇게 매달려 있고, 그 다음에 도로에 있고, 줄이 있고, 쌀가마니 이렇게 있고. 자, 줄이 쌀가마니를 당기는 힘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푸는 게 제일 편해요? 예, 반대편 물체에 대해서 푸는 게 편해요. 왜냐면 얘는 보통 일반적으로 힘의 개수가 좀 작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제 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력. 지금 철수가 60kg네요. 그러면 중력이 600이겠네요. 그럼 장력은 그냥 600이다. 여기서 끝나는 거죠. 네. 굳이 쌀가마니에 대해서 풀겠다라고 하면 이제 피곤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 수직 강력도 있고, 그 다음에 중력이 800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직 강력이 모르니까 장력은 당연히 구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저울의 눈금은 얼마냐? 저울의 눈금. 저울이 이렇게 있는데요. 저울의 눈금이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저울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쌀가마니를 떠받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울의 눈금은 결국은 저울이 떠받치는 수직 강력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직 강력은 얼마예요? 이게 600이니까 여기서 200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죠?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7번.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그림과 같이 세 개의 물체들이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줄로 연결되어, 자, 줄로 연결되어 줄치시고 장력이다. 써두시고, 천장에 매달려 있다. 매달려 있다. 줄치시고, 힘의 평형이다. 라고 적어두시고. 장력 T2를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예, T2 줄치시고 내력이라고 적어두시고. 자, 여기서 T2는 내력입니다. 그죠? 그래서 물체별로 식을 세우셔야 돼요. 자, 지문을 바꿔서 만약에 T3라고 한다면, T3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얘는, 이건 외력이죠. 아, 이것도 내력이죠. 그죠? 이것도 내력이고. 자, 질문을 바꿔서 T1을 구하시오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외력입니다. 왜냐면 물체가 지금 3마리가 있잖아요. 3마리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는데 지금 얘네들 3명 사이에 작용하는 그 장력은 전부 다 지네들끼리 주고받는 힘이니까 내력이 맞아요. 그런데 천장이 얘한테 작용하는 장력은 외부에서 어떤 녀석이 이 시스템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천장이 이렇게 작용하는 요 장력 T1은 외력인 거죠. 외력. 자, 그러면 뭐 T1부터 간단하게 한번 구해볼까요? T1부터. 자, T1은 외력이니까요. 전체 일체계로 보면은 이게 전체가 1, 2, 3kg 차례대로 이렇게 되네요. 그죠? 1kg, 2kg, 3kg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6kg가 되고요. 그게 이제 천장에 이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장력은 T1은 60N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죠?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장력 T2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차피 이쪽에도 장력이 T2니까요. 1번 물체에 대해서 운동방식 세워보시면 돼요. 자, T1 60 있죠? 그 다음에 중력 10 있고 그 다음에 장력 T2 있죠. 이게 합이 0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T2는 네, 얼마예요? 50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T3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T3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번에 대해서 식을 세워보면 T2 위로 50 있죠. 그 다음에 T3 있고 그 다음에 중력 20 있죠. 이게 0이잖아요. 그러니까 T3는 30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런데 이렇게 푸는 것도 사실은 다 시간 낭비예요. 저는 어떻게 푸느냐? 저는 이제 이렇게 풉니다. 아까 그 T1이 이제 외력이니까 얘네들 일체계로 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보세요. 잘라서 보면 이 3번 입장에서는 3번 물체 입장에서는 아래쪽으로 중력 30N 있죠. 다음 위로 줄이 자기 자신을 당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T3는 그냥 30N이다. 그냥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T2 요거 장력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냐면 여기를 잘라요. 자르고 그 다음에 이 2kg, 3kg를 합쳐서 5kg라고 보세요. 그럼 5kg짜리를 T2가 떠받치고 있으니까 T2는 얼마겠어요? 50N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매주처럼 줄줄이 매달려 있는 이런 문제는요. 이런 식으로 아래쪽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면 되게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8번 2차원 문제인데요. 2차원 임의평형은 아까 말씀을 안 드렸죠. 지금 문제 풀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8번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질량이 2kg인 물체가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끈에 매달려 있다. 수평인 끈의 장력 T1의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자, 지금 물체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에 T1을 물었기 때문에 이거는 질문은 외력입니다. 그다음 물체가 하나니까 뭐 일체계로 치환한다 뭐 이런 건 다 필요 없고요. 자, 지금 T1이 얼마냐? T1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고요. 얘는 공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자, 질문을 먼저 파악을 하겠습니다. 자, 스텝 1 질문을 파악하시오. 뭡니까? 장력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스텝 2 관련 공식을 연상하시면 돼요. 관련 공식을 연상하시면 돼요. 뭐밖에 없죠? 운동 방정식밖에 없죠. 운동 방정식. 근데 지금 힘의 평형이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F는 제로라고 쓰시면 돼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 3 푸는 방식은요. 운동 방정 아니 자유 물체도를 그린 후 자유 물체도를 그린 후 운동 방정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네, 한번 해보죠. 자, 지금 이제 그림이 뭐 이렇게 대충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30도고, 그 다음에 이제 물체가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죠. 자, 여기서 자유물체도 바로 그려볼게요. 이게 T1이죠. 그 다음에 이게 MG는 20N. 그 다음에 이쪽에 T2에요, 그죠? 자, 이거는 1차원 상황이 아니라 딱 봐도 2차원 상황이죠. 2차원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X, Y 나누어서 따로따로 봐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요. 이걸 X축이라고 잡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거를 Y축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됐나요? 그러면은 이제 T1은 X축에 누워있으니까 분해할 게 없고요. 20N도 Y축에 누워있으니까 분해할 게 없고요. T2는 분해할 게 있죠, 그죠? 자, 분해하는 방법 다시 한번 해봅시다. X축과 Y축을 포함하는 네모를 그린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작. X축과 Y축을 포함하는 네모를 그린다. 그 다음에 X축으로 화살표를 긋는다. 다시 시작. X축으로 화살표를 긋는다. Y축으로 화살표를 긋는다. 그럼 얘는 F 코사인 30이고요. 얘는 F 사인 30이에요. 자, 그 다음 또 따라하세요. 원벡터는 지운다. 다시 원벡터는 지운다. 자, 그러면 X축에 대해서는 힘이 이거 두 가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플러스 F 코사인 30 더하기 마이너스 T1 이퀄 0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요. 그냥 F 코사인 30하고 T1이 쌤쌤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Y축으로는 원래는 플러스 F 사인 30 이걸 왜 F라고 썼죠? 원래 T2인데 그죠? T2인데 어쨌든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20 이퀄 빵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F 사인 30은 20이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요 수식에서 F가 나오죠. 사인 32분의 1이니까 넘겨주면은 40N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이제 T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40을 여기다 집어넣는데 코사인 32 2분의 루트 3이니까 T1은 20 루트 3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XY 나눠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시간 낭비입니다. 저는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어떻게 풀었냐? 자, T1, T2, MG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원래 힘의 평형은 수학적으로 쓰면 서메이션 F 이 벡터 그냥 그대로 다 쓰면 T1 더하기 T2 더하기 MG 이퀄 0 이렇게 쓰고요. 자, 이때 T1 더하기 MG 로 정리를 하면 T2는 넘겨주면 마이너스 T2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T1하고 T2를 평행사변형법으로 더했을 때요. T2랑 크기가 같고요. 방향이 180도로 나와야 돼요. 즉 T1하고 T2가 평행사변형법으로 더했을 때 반드시 T2랑 180도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림이 약간 작도가 조금 잘못됐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요만큼이 MG여야 됩니다. 요만큼이 MG여야 돼요.
다음에 이게 30도라고 했으니까 얘도 30도인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그려줄 수 있냐면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T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30도로 올라가는 게 T2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나오는 게 mg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물론 20N입니다. 그럼 끝났죠. 직각삼각형이 나왔기 때문에 자 보세요. 얘랑 얘랑은 뭘로 연결되나요? 네, 사인으로 연결되죠. 사인. 그래서 사인 30도는 네, T2분의 20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T2는 2분의 1이니까 넘어가면 40이다. 바로 나오죠. T1은 뭘로 연결됩니까? 탄젠트로 연결되죠. 탄젠트. 그래서 탄젠트 30도는 T1분의 20이다. 네, 그러므로 T1은 이게 루트 3분의 1이니까 넘어가면 20 루트 3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2차원 힘의 평형인 경우에는 원래는 x, y 나누어서 식을 따로 세우고 뭐 연립 방정식 풀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푸는 방법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제 경험상 거의 100문제 중에 98문제 정도는 직각삼각형으로 다 풀립니다. 평가원에서 웬만하면 직각삼각형 냅니다. 그래야지만 상함수 쓸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요, 두 번째 2회 뉴턴 법칙까지 다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뭘 배웠는지 간단하게 기억을 되살려 보죠. 자, 프린트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뉴턴이 사과를 보는 그림에서요,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게 힘이 뭐냐, 그런 얘기 했었고요. 힘은 이제 모양이나 그 다음에 이제 속도의 크기나 빠르기를 이제 크기, 속도의 크기하고 방향을 변화시키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얘만 관심 있고 얘를 이제 운동 상태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힘의 3요소는요. 작용점, 그 다음에 크기, 방향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자유물체도라고 그런다. 자유물체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웠던 게 힘의 합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힘의 합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게 가속 상태일 때도 있고요. 또는 힘의 평형 상태일 때도 있고요. 힘의 평형 상태는 서메이션 F 이퀄 0, 가속 상태는 서메이션 F 이퀄 MA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2차원일 때는 X, Y 나누어서 따로따로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힘의 평형일 때 2차원 힘의 평형은 X, Y 나누는 것보다는 직각삼각형이 더 낫고요. 직각삼각형으로 힘을 만들어 주는 게 더 낫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했던 게 힘의 분해를 배웠습니다. 그죠? 힘의 분해를 하려면 반드시 뭘 할 줄 알아야 됩니까? XY 나누는 거. 아니 다시 힘의 분해는 언제 씁니까? 2차원 문제 풀 때 쓰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힘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죠? 힘의 종류. 힘의 종류는 원거리 작용력,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작용하는 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까이에서 작용하는 접촉을 해야지만 작용하는 힘이 있었어요. 그죠? 얘는 이제 중력 mg, 그 다음에 전기력 qe 이렇게 있었고요. 얘는 중력장, 얘는 전기장이고. 자, 접촉력은 장력, 수직항력, 그 다음에 탄성력, 마찰력 이렇게 있었고요. 장력, 수직항력은 공식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운동 방식 세워주시고 뭐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턴 1법칙, 2법칙 배웠죠. 그죠? 뉴턴 법칙 다 배웠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대표 요제 해서 이 책에 쭉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녀석이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평면 상황, 낭떠러지 상황, 도로의 상황, 그 다음에 빗면 상황, 연직면 상황 총 5개의 상황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여기서 핵심은 이거였어요. 그죠? 질문이
가속도나 외력이면 일체계로 치환해야 되고, 질문이 내력이면 물체별로 따로따로 해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네, 유형별 문제에서 네, 까지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장 물리에서 기본이 되는 운동 동력학, 네, 가속운동, 그 다음에 정력학, 정지상태에 대해서 이론하고 대표제 다 한번 알아봤습니다. 나머지는 또 복습을 통해서 네,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